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친일 식민사관과 권위주의 그리고 기득권으로 가득 찬 무늬만 대한민국 판사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맡았던 수많은 재판을 오로지 자신의 신념과 가치라는 잣대로 공정과 상식, 형평과 공익의 가치도 무시하며 독단적 판단과 직권 남용적 판결로 주변의 원성을 사왔는데요. 이 판사의 유명한 판결도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는 한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은 엉터리 재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이 판사는 다시 피고인을 불러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형량을 늘려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요. 이 재판은 실제 일어난 재판이었고 당시 종양일보도 이런 결정은 법원 내에서도 처음 보는 행태의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판사가 7일 대한민국 사법부인지 일본 사법부인지 모를 황당한 판결을 내려 다시 한번 전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요. 이 판사는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체 그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혹시 이자의 국적은 일본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드는데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사법부가 일본 극우가 주장하는 논리를 일본의 편에 서서 판결을 내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4명의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역대 최대 규모의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한마디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건데요. 3년 전 대법원이 청구권은 살아있다면서 승소 판결한 걸 1심 법원이 정면으로 뒤집은 겁니다. 이 판결을 내린 판사가 바로 김양호 판사인데요.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심판 대상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판부에서 이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 판례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논쟁적인 판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4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법원은 무려 6년이나 시간을 끌어서야 소송 요건조차 안 된다며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그 청구권을 소송으로 행사하는 건 제한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일본 제철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한 대법원의 지난 2018년 확정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겁니다. 한 발 더 나가 재판부는 식민 지배와 강제동원이 불법이라는 건 모두 국내 해석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도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일본 극우 세력들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식민사관과 그 맥을 같이 하는데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일본 극우의 대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독도와 위안부, 강제동원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 판결이 국제재판소에 가서 패소할 경우 국격 손상과 함께 우방국인 일본과의 관계는 물론 한미 동맹까지 훼손된다며 난데없는 정세 분석까지 등장했습니다. 총 49쪽의 판결문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나 고통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는데요. 피해자 지원단체와 민변은 금시초문의 법리로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이라는 논리를 별다른 부끄럼 없이 판결문에 명시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우선 대법의 판결과도 어긋나는 거죠. 네. 예, 하급심이 이런 경우 없거든요. 대놓고 대법의 판결 취지와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게 민사소송이거든요. 민사적 권리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판결문 보도된 걸 보면 문명국의 위신이 추락할 수 있다. 문명국. 지정학적 위치가 어떻다. 네. 서방 세력의 대표 국가인 일본과 관계가 나빠진다. 미국과 동맹을 해친다. 그래서 헌법상 질서가 유지가 안 될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독도, 위안부, 강제징용, 국제재판에 이겨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 본인이 역사학자, 무슨 외교부 장관, 대통령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이게 전부 다. 본인은 그냥 이 절차, 민사상 절차를 따지는, 권리를 따지는
재판부 하면 되는 겁니다. 본인이 역사학자, 외교장관, 대통령 걱정할 일을 자기가 다 하고 그리고 결론까지 내요. 그러면서 위안부, 독도, 강제징용 국제재판에서 이겨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 그럼 독도 영유권도 포기하고 소녀상도 철거하고 강제징용도 없었다고 일본 구호가 떠들도록 그냥 두고 그래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뭔데. 이게 이제 본인이 뭔데 일본 극우의 논리로 이제 국민의 권리를 제약을 합니까? 이걸 또 조선일보는 정부의 반일에 일침을 가했다고 환상의 조합을 보여주는데 우리 보수가 이러니까 대접을 못 받는 겁니다. 본인이 다 했어요. 다. 역사도 정치도 외교도 경제도 그리고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도 본인이 다 결정해서 기각을 세계 시켜버려요. 질서까지 세계 걱정하셨어요. 질서. 서방 국가의 대표 국가 일본. 네. 본인이 다 지정해 줍니다. 이런 판결은 처음 보네요. 피해자들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선고는 원래 사흘 뒤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재판부가 기습적으로 앞당긴 건데요. 그래서 정작 소송의 당사자들이 법원에 오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이유를 법정의 평온을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소송을 낸 피해자들은 그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오는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재판은 사흘을 앞둔 7일 기습적으로 당겨졌는데요. 갑자기 오후 2시에 열겠다는 재판을 당일 오전에 원고 당사자도 아닌 대리인에게 통보한 겁니다. 선고 기일이 늦춰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갑작스럽게 당겨지는 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재판부는 변호사들에게 바뀐 일정을 알려줬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법정의 평온과 안전을 고려해 선고를 앞당긴 거라고 해명했는데요. 거센 항의가 우려되자 당사자들이 법원에 오기 어렵도록 일정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변호사님도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황당해서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황당하지. 어찌 국가행위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가 해도 되는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법으로 하는 분들이. 이건 매우 비겁하죠, 재판부가. 자기 판단에 자신이 있었으면 그런 비난과 약간의 소란 그런 건 감수할 수도 있는 건데요. 소송 6년 만에 처음 열린 2주 전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미 선고기를 잡아놨으니 추가 재판은 필요 없다며 한 차례 심리만으로 재판을 서둘러 마무리했었는데요. 그리고는 미리 잡아놨던 선고 날짜마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바꾼 겁니다. 석 달 전 이 재판부는 배상이 확정된 위안부 피해자 판결의 후속 조치에도 일본 측 논리를 대변했습니다. 지난 1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지만 이 재판부는 국제법 위반이어서 일본 측의 소송 비용을 강제 집행할 수 없다고 한 건데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은 줄잡아 2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일본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만큼 이번 판결의 항소심은 물론 다른 소송에도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황당한 판결을 내린 걸까요? 자기가 대통령인가요? UN 사무총장에 출마하나요? 세계 평화를 위해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까? 혹시 일본 장학생이세요? 수없이 많은 의혹의 질문을 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과연 김양호 판사는 무슨 정신으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오늘부터 이분의 과거 전력을 좀 파봐야 할 듯합니다. 우선 당장 이분의 국적이 궁금하네요. 끝으로 7일 현재 시간 오전 10시 52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죄로 판결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이나마도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정치검찰과 사법부의 커넥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다소 중립적인 판결을 내린 걸로 보여집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후 방송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